국가 투자 손자병법 일부 시행령입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그리스가 극적으로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이었고요.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코스피 지수는 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급등은 부담스럽지만 대외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지 보고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골삭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서 2025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어제 장중 4사 최고가 119만 4천 원 올렸던 삼성전자는 보합권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였는데 포스코는 오늘 소폭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2포인트 상승한 542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빨간불을 많이 켠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 2부터 15건에 있는 종목들은 보합권 내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월 21일 화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기자님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204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제 2050포인트까지 단숨에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세는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외국인 매수세가 한 1600 정도 맞춰주는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2000포인트 이상에서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불안된다는 거 상당히 생각이 같고 밤새 미국 시장은 쉬었습니다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만큼 약간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독일이 조건 없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승인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또 민간 채권당과의 한 1000억 유로 정도의 국채교환도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참 유럽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2차 구제금융 승인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멘텀은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 3월 중순이나 4월로 좀 2월 됐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오후장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나왔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해서 소폭 약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2.83포인트 하락한 2022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최근 증시 자체가 하나 특징이 2월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5일선 이동평균선을 타고 갑니다. 즉 단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긴 가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좁다는 게 상당히 특징이고 또 하나 보통 주가가 상승권을 달리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태반인데 실제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같은 경우도 5억 주 이상 나오면서 상당히 거래만 빈번한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전일은 소폭 쉬었습니다만 오늘도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 111만 7,300원 들어오면서 0.17%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는 0.45% 상승한 22만 5천원, 포스코 같은 경우는 0.24% 하락한 41만 2천원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도 0.36% 상승한 28만 1,000원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7만 원 넘어선 것이 어느 정도 약간 지지력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0.28% 하락한 7만 1,500원의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 어저께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소폭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역시나 추가 상승 모멘텀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LG화학이 0.36% 하락한 41만 9,500원, 현대중공업은 0.31% 하락한 32만 4천원,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4만 3,800원이 나오는데 사실 어저께 금융주은행이 좀 많이 빠졌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기업은행의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았다는 것이 시장이 좀 하드였다 말씀드리겠고 종목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10위까지 봤을 때 현대차라든지 모비스를 제외하고 나면 약 보합세는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최근에 계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65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 기관은 역시나 26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기관 중에 약간 특징이 기타 법인에서 한 162억 정도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이 역시나 기관에 조금 수급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어저께 선물시장에서 4,600계약을 매도하면서 단기적인 외국인 파생 세력이 하방에 베팅하는 모습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베이시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다행히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었습니다만은 오늘도 다시 한번 100계약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선물 매도가 나온다는 거 약간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업종별로 잠깐 살펴본다고 해도 아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 업종은 어저께 좀 낙폭을 보였던 언행업종이나 건설업종이 좀 하락세가 좀 큰 것 같고요. 상승업종을 봤을 때는 대형주 대비해서 소형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주 강세, 종이목재나 자동차 업종이 소폭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먼저 코스피 쪽부터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했군요. 2.85포인트 내린 2022로 시초가를 잡았습니다.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살피겠습니다. 이상규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43% 상승한 542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런 양상들이 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되면 코스닥 증시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그런 반대 영향, 오늘같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강하면 코스피 지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신규적으로 그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크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순환매적 측면들만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양적 완화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탄력성 자체가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인 종목들로 들어갔다가 또 상승하면 자금들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부 파란 종목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0.27%대 약폭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0.6%대 역시나 하락세를 출발하고 있다는 점, GS 홈쇼핑이 0.2%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 오늘 2.8%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TK 케미칼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좀 좋습니다. 2.1%대 강세로 역시나 출발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오늘 IT 부품주들 그동안 그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많은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 멜파스나 덕산하이메탈 같은 IT 부품주들이 1.8%대 그리고 1.9%대 역시나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GS 홈쇼핑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여파에 힘입어서 그런지 CJ 오쇼핑도 1.4%대 역시나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0.7%대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의 유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 신재생 관련들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터빈에서 가장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태용이 오늘 장에서는 1.3%대 강세로 좀 출발하고 있고, 역시나 그 태양광 관련주 대표적인 그 코스닥 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오성 LST가 1.3%대 그리고 성형관전투자가 1.1%대에서 굉장히 강한 공방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나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 아니면 최근에 부각받았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0.4%대 강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도 0.65%대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 오늘 장에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잠깐 그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58억 원의 순매도세, 개인만 오늘 장에서 코스닥에서는 87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봤습니다. 자, 오늘 외환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지 먼저 보고 갈게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50전 상승한 1124원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제 그리스의 구제금융 합의가 어느 정도 도달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이터와 그리고 이제 다른 통신사들마다 조금씩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하지만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거래에서 지금 현재 1.32달러 초반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그런 격언이 딱 들어맞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가 그리스 합의 도달 가능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오늘 달러원 환율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을 했는데요. 오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확실히 안착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제 달러 선물에서 1만 계약 이상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달러 선물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개장으로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5일 2평과 20일 2평의 한 2원 정도의 작은 등락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좁은 박스권에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방향성이 터지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빠지던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장 초반에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하향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1120원 선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봐주셨고요. 채권시장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그동안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반등,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채권 약세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도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한채를 한 8천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재정 거래 유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1,300계약 이상 순매수로 출발하면서 국채 선물 가격금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지금 현재 OTIC 상승한 104.17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합 베이시스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 단기물에 의한 단기물 중심으로의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요인들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격이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5% 상향 이탈했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프레드로 봤을 때 장기물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통한채 등 단기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물의 가격 메리트가 조금 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은 어제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1% 상승이었고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오늘 장은 9,473.83포인트로 0.12% 하락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리스 유럽 증시 보신다면 상승해야지 맞는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9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다페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1시 정도 그쪽 시간, 현지 시간이 1시 좀 넘은 시간이고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그리스 정부 부채 비율을 129%를 애초 목표한 120%로 낮추는 방안들을 민간에서 소화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제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와 IMF 소장 등 민간 채권단 대표들과 손실 분담 확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잘 넘어가야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문제 외에는 이제 미국이라던가 중국에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스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추세적 상승으로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무역 적자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조
8,400억 엔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조 4,600억 엔을 한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엔화가 기록적인 강세를 보인 데다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홍수 및 대지진들을 포함해서 자연재해까지 합쳐져서 일본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S&P 일본 기존 그 AA 네거티브 신용 등급의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 성장이 저조하거나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강등의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고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그 중앙은행에서 엔화 강세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조엔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푸는 양적 완화 카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고공행진을 하던 엔화 가치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엔화 약세를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양측 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서포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엔화 약세 추세 전환에 그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본이 엔고로부터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율 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일본의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큰목을 했었다. 하지만 엔고의 주요 축 역할을 해왔던 이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 신화가 끝나면서 엔화가 더 이상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세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엔고가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BOJ의 노력 하나만으로는 엔화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키기는 상당히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의견 속에서 그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추세적으로는 아직 탈피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줘야지만 상승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그 하락 추세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모멘텀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 유럽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무가 화상통해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AS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엔진을 주셨었는데요. 어제 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죠. 장중에 4% 이상 급등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흐름 점검해 주십시오. 네, 투자엔진 역시 이제 수주 증가를 좀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시적 대비 적격감 마이너스도 있는 상황. 다만 지난 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악재를 좀 털어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이런 그 조선용 그 선박용 엔진 동사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중국 대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조선업종의 주가 수준도 이런 수주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엔진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역시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장이 시작된 지 한 16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SFA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사업과 물류 시스템 사업, 공정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OLED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 대면적 투자 공격으로 인해서 장비 시장이 팽창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 역시도 물장비 중심인 아몰레드 장비 포트폴리오가 올해부터 증착기와 봉지기 이런 전공정 핵심 장비로 다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아몰레드 투자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OLED 장비 수주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그 7월에 있을 올림픽 전에 아몰레드 TV 출시를 해서 이제 역시 이제 판매된 증가를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역시 2, 3월까지는 아몰레드 장비를 발주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OLED 장비는 물 장비에서 올해 전공 장비까지 확대되면서 이 신규 수주가 지난해 대비해서 20% 증가한 5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이 반도체 장비 수출 역시도 지난해 대비해서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올해도 적극적인 해외 영업으로 인해서 수출 비중도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수주 모멘텀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의 그 합병 검토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 이는 올해 TV 양산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OLED형 유리기판을 모두 일본의 아사히 그래스에서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이 코닝이 OLED형 글라스 합작사를 설립을 계획하면서 이 동사의 원판 글라스 전용 물류 장비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고정과 저평가 매수를 둘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실적은 매출이 9,300억대, 영업이익은 1,150억, 순이익은 980억을 전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25%,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역시 각각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5,470원대고 현 주가 조선 밸류에이션 한 15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 주가를 한 11배 정도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월 8일 이후에 이 어제 기준입니다. 기관도 27만 주, 외국인도 지난주 들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SFA를 시가 공략주로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합니까?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SFA 지금 가격대 참 좋은 그 모습인 것 같고요. 59,500원대에서 6만 원, 요 59,000원과 6만 원 사이 매수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6만 5천 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5천 원 하이시에 손절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 공략주는 SFA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보고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의 주요 증시는 그리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이미 선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전강 후약작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202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4포인트 상승한 202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 우위 지키고 있는데요. 개인은 43억 원, 외국인은 95억 원 순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4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42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변동 없이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5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105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75억 원, 외국인은 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장중 신고가를 갈아친 삼성전자는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117만 9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5% 상승한 22만 5천 원에, 포스코는 0.36% 상승한 4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44,150원에, 삼성생명은 0.6% 상승한 8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35% 상승한 2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25,000원에, S-오일은 보합권에서 13만 1,500원에, 호남석유 역시 보합권에서 3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오소핑은 강보합권에서 2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0.8% 상승한 11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1.35% 상승한 6만 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5%대 강세 나타내며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OCI 머티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8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는 2% 강세 보이며 11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소폭 눌림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을 했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한섬을 시작해서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는 2027선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장 특징주가 있을까요? 예, 오늘은 새내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사람인 HR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거 사람인, 그 보면은 그 취업 사이트죠. 옛날에 원래 잡코리아가 1위고 이제 사람인이 자기네는 2위라 그러는데 보니까 한 13% 정도 나오면서 뭐 어느 정도 재산을 깎아먹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사람인은 많이 아시죠? 우리가 인재 채용이라든지 우리 보통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 내고 하지 않습니까? 뭐 리크루트나 인크루트 이런 사이트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이트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더블 10,000원 나오면서 지금 바로 11,500원에 직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직행을 했는지 가만 보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이 좋아서 직행한 게 아니고요. 시장에 놀려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일단 물량이 없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다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갖고 있냐면은 다우 기술이 한 32.72%를 갖고 있고 기타 13인의 멤버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63%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본금 44억 880만 주를 공모를 했는데 시장에 불려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한가를 형성했다 말씀드렸고 오늘 뭐 그래서 김봉수 사장님도 요걸 보니까 2200% 수익이 났다는 공시가 바로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2년 정도 준비해온 상황에서 공모 물량 없이 들어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주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이 잡코리아라든지 이 취업 관련 사이트는 성장 산업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갈 수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요. 향후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현재 상한가 행진은 아무래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좀 가지 않는데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예. 한 가지 이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다우 기술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오늘 다우 기술은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향후 투자를 하실 때도 어떤 계열사가 상장한다 그러고 그 상장하는 주식을 먼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상장되니까 지분 가치 올라갈 거라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종목에 베팅하는 것은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다우 기술의 주 하락에서 한번 체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장한 사람인 HR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먼저 좀 특징주로 봐주셨고요. 자,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문제가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독일이 조금 조건없이 승인한다. 그리고 최근 2월 접어들어서 분위기가 각국 정상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일본 총리도 중국 가고 하면서 중국도 일본도 어느 정도 첫 번째는 우리도 돈도 풀자 양적 완화 이야기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나온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의 지지율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미시적 정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맞춰가자는 분위기고 사실 이제 돈을 아직 안 줬죠. 중요한 건 안 준 겁니다. 지난 1차 금융 때도 짜투리 돈 주는데 정말 2달 정도 끌었거든요. 그래서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주고 안 주고 자체는 한 3월 중순 또 4월 총선까지 아마 지켜볼 분위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것이고 일단은 그래도 그리스 문제 어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해서는 한 박자 났다. 좀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장을 위로 강하게 당기려고 그러면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죠.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 그건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최근에 보면은 경제지표가 좋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바로 땡기기에는 다우 13,000포인트 저항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스 해법은 좀 일단락 됐는데 시장은 어떤 작은 핑계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한 랠리에는 좀 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것 자체가 최근 장 자체가 뭐 2025포인트 오늘도 0.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이런 장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장이 좀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면 좀 좋은데 2000포인트 와서는 이렇게 바로 따라 붙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시장 특징이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게 안 가니까 이게 무슨 착시 효과도 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살까? 좋게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갖고 한국 시장에서 2000개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고 향후 성장성 평가를 할 게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수가 2000포인트 오게 되면 저평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기관들이 저평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다른 거는 그만큼 화학이나 여타 종목들은 저평가를 갖다 대기에는 최소한 지금 1개월 반 이상의 실적이 아직까지 가시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이 약간의 매수 금액 자체를 조금 관망하고 있다. 오늘도 외국인 사실 지금 100억밖에 안 쌉니다. 보통 강세장 나올 때는 벌써 30분, 지금 28분 지났는데요. 28분 지나면 주체별로 벌써 500억, 800억대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체별로 역시나 뭔가 좀 꼼수를 좀 기다리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예. 오나의 특징 같습니다. 오늘 종목 보면 대한항공이 한 4% 빠질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국제 유가인데 제가 유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미국 WTI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어제 103달러 24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지금 올라간 이유는 어저께 미국 쪽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붙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이란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수출 중단을 선포했다. 이거는 상당히 공급 우위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별로 안 좋은데, 미국 쪽에서 보내오는 한국 유가에 대한 해석은 요거 경기 미국 지표가 좋기 때문에 경기 어떤 수요 진작 시그널까지 갖춰준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확연하게 지금은 수요가 진작돼서 경기가 활성화돼서 유가 오르는 것보다는 공급 우위 측면,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이란이 유가를 막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세계 경제에는 악영향이 된다 말씀드리겠죠. 2007년도에 이런 시대로 갔다가 장이 46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워낙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중국이만 12% 고성장할 때고, 지금 상태는 누가 봐도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대한항공에서 보여주는 대로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아주 미시적으로는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항공주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악화가 예상이 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 올라갔다고 정의주 달라붙는 거는 리스크하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가 상승이 업종별 아니면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작은 단초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약간 섣부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종목은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유가 상승 자체가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거니까 안 좋을 수 있고, 또 큰 그림에 봤을 때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리스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유럽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예.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상황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많이 유럽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바로 유럽 국가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매수세 자체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뭐 해외 주식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 그러면 저도 지금 기꺼이 가서 유럽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환차이가 우리나라,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그 환차이가 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한국 무역 수지가 좀 이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1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었고요. 물론 그 계절적 요소라든지 명절 효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적자 폭 자체가 좀 옛날보다는 상황 자체는 많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2011년 그 우리나라 그 PER 전체 코스피 그 PER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9배에서 뭐 10배 정도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증시를 움직이는 그 시총 상위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PER 지수는 실제적으로 지금 몇 배 정도 되냐면 한 12배에서 13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환차이 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돼서 지속되게 되면 2012년 예상 PER로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15배, 16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증시의 탄력 자체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여서 전반적인 기업들이 역시나 해외 시장에서 좀 선전이 더욱더 뚜렷하게 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포인트 잡을 만한 건 중국이 긴축 완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 긴축 완화 같은 경우 하게 됐을 때
임금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그 노동력 임금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그렇게 생산하는 데서 역시나 임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연 그 긴축 완화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뭐 신흥국, 그러니까 좀 넓게는 신흥국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중국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의 그 기업들에게 바게너팅을 중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절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역시나 중국도 무역수지 적자를 좀 면할 수 없는 거죠. 무역수지가 적자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흑자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같이 풀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풀어버리게 되면 돈을 같이 풀게 되면 미국이나 그 유럽이 푸는 만큼에서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유럽에 베팅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역시나 이익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하는 거는 저는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자신들을 위한 거지 뭐 세계 경제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서 중국에밖에 더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그 중국 관련주들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더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장에서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업종별 전략 짤 때 중국 관련 수혜주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잠시 여의도 증권사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묶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디스플레이 업종이고요. 최근 LCD 패널 가격이 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가 발표한 2월 하반기 LCD 패널 가격을 보면은 TV와 IT 제품의 패널 가격이 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이유는 일단 2분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세트 업체들이 이제 재고 축적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3월이 되면은 세트 업체들이 이제 재고 축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3월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재고 쌓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은 패널 가격 역시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는 LCD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주 현대증권 테크팀에서 이제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이제 35개 기관을 초청을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LCD 산업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옥사이드나 OLED TV와 같은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소형 장비주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옥사이드와 OLED 장비 업체인 SFA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아바코 등에 관심이 많았고 3DTV 관련 업체인 인터플렉스라든지 루메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장은 소폭 오름세입니다. 코스피가 장흘째 상승이기는 한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전일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함께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는데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의 추가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지표도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기존 전망이나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예정된 그리스의 최종 합의나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LTRO 그리고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전인대, 양회 등의 일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시장의 유동성 랠리를 일단 당분간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탈 이상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여전히 좀 펀더멘탈 측면에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오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네, 오늘 뭐 역시나 유가 때문에 항공주 가장 낙폭이 크다 말씀드렸고 예. 어저께 많이 빠진 중에 하나 건설주가 있었죠. GS 건설 이야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0.9% 하락하면서 91,100원. 사실 뭐 어저께 장중에 도왔던 이야기가 오늘 장 마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GS 건설이 올해 2012년도 수주를 해외 수주 목표치가 사실 뭐 국내 요새 상관없지 않습니까? 해외 수주 목표치가 16조 5천억 원을 올해 2012년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의 페트롤라빅 2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3조 8천억 원을 일단은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GS 건설이 올해 해외
해외 수주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익의 40%를 이 사우디 페트로라빅 이 프로젝트에 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2월 말 정도에 이것이 수주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가 약간은 이것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올해 목표의 40%를 만약에 수주를 따내야 되는데 그것이 드랍이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GS 건설에 대해서는 타격을 입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이미 한 10% 정도 순수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문제지 그렇게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정권사 이쪽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약간은 약간 해프닝 아닌 해프닝을 보면서 저점 매수 정도만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GS건설 같은 경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수주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예정 스케줄이 2월 말이었다면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조금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매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매수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한 9만 8,000원, 9만 7,000원 밑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바로 사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는 전략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실적이 된 거고 건설조선, 화학, 철강 같은 것들은 수주 기대감으로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 제가 그 유가 상승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한항공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겠죠. 그렇다 그러면 또 대체 투자를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잘 가는 것이 올태용도 잘 가죠. 4.7%. 역시나 유가가 수요가 어쨌든 공급 어쨌든 상승하게 되면 나라 경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유가 자원 자체가 특히 지금 공급적인 측면 가진 자의 행포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체 에너지, 풍력, 원자력, 태양광에 대한 사업은 기대될 수 없고 근데 전체적인 업황으로 보게 되면 워낙 업황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 기자재에 들어가는 플랜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체 에너지, 해상, 풍력이든 크게 따를 건 없습니다.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태양광 조금 빼야겠네요. 풍력 관련해서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오늘 태용도 좋고 한국정밀기계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내려간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항상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쪽이 좋을 수 있다는 거 약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성기 팀장이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지는지 들을 텐데요. 중국의 긴축 완화가 자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중국의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에 어제 중국 관련 수혜주들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기계, 화학, 철강주들이 강했었잖아요. 네. 중국 소비 내수주들도 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고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직접적으로 가장 역시나 그 수혜를 입는 것은 에너지 화학 섹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그 인구 자체가 워낙 많고 이렇게 긴축 완화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활동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가 수요라든지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가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수요도 더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화학 이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보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화학 업종들 보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GS 같은 경우 이런 유가와 연동된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그 중국의 어떤 기대 완화, 그러니까 긴축 완화 기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뒤이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하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태용 같은 경우 풍력 쪽에서는 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빈입니다. 터빈이 커야 되는데요. 이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커야 되냐면 그러니까 자전거가 달릴 때 바퀴가 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도 빨리 갑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 풍력에서는 그런 대형 터빈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서 역시나 태용이 최근에 그 저평가를 좀 탈피하는 그 측면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활동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서 먹고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이제 레저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몰릴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경향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여행 관련주도 레드캣 투어라든지 모드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이런 여행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 관련주보다는 덜 올랐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라는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레저 쪽이 물론 그 여행도 있지만 여행하다 보면 쇼핑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이제 카지노 같은 것도 이제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GKL이라든지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상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수혜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혜라고 한다면 GKL과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그 이어지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그 시장의 제일 큰 화두는 IT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그 지금 현재 수급 주체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와 인터넷 업종들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좀 이렇게 컴퓨터 서비스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IT들이 싸우게 됐을 때는 IT 부품주들에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바로 인터넷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IT 서비스 업종이 아닌가 인터넷 업종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컨텐츠가 개발이 됐을 때 컨텐츠에 대해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과 IT 서비스 업종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뭐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망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군요. 이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 팀장님,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예.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코롱 인더스트리부터 분사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6월 15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말도 좀 어렵네요. 제가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보통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맨 밑에 있는 이제 범용 플라스틱이 있고 엔지니어링 가면 5개가 있습니다. 뭐 PAT, PP, BBT, PC 이런 게 있고 가장 높으로 가는 게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 중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가 작년 한 6월에 상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가 4,300원, 시초가 6,900원짜리 종목인데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고요. 가장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올라가면 뭐 해야 되죠? 차량,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차량이 가벼우면서 앞으로는 차량도 가벼워야 연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종목이 조금 상승한 게 있고 6,900원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는 6,7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를 제시해야 되는데 한 30분봉으로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좀 정밀하게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6,700원 지지력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갭상승한다 그래도 그렇게 추격하지 말고 약간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5,750원짜리 시작했습니다. 예, 코롱 플라스틱 하창봉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성규 팀장님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근에 그 4분기 영업 손실이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는 절반으로 좀 줄어든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회복을 하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그 카지노 업계들은 연평균 한 10% 좀 이상이 될 정도로 그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중국 관련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EPS는 제가 500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상치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PR은 20배 정도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면 20배 정도 수준으로 좀 제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000원이고요. 최근에 급락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의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7,500원 선으로 제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셔서 목표가 10,000원 잡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2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